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586 킬러 2030 남자에게 능력이 안 되면 굽신거려라는 영상에 달렸던 댓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분들께서 딸을 가지고 장사하려는, 신분 상승을 하려는, 심지어 능력 있는 사이를 만나게 되었을 때 경제적인 도움까지 받으려고 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한국에 좀 심하게 나타나느냐라고 봤을 때 여러 가지 물론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경제적인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된 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2021년에 정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를 해가지고 한국과 일본 양국의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연금 수령 실태를 조사를 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연금 수령액이 월 82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상당히 적은 금액이죠. 반면 일본 같은 경우는 164만 원, 절반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렇게 된 거는 이제 한국의 국민연금 그리고 일본의 후생연금 요율이 일본 같은 경우는 18.3%였고 한국은 9.0%였기 때문에 2배 정도 난 거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한국보다 더 내고 더 받는 공적 연금이고, 그리고 이거 말고도 사적연금 같은 경우도 한국 같은 경우는 가입을 많이 안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이 가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력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나느냐, 자식에게 손 벌리는 부모가 일본보다 4배나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에서 1등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의 그 우리의 수명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일본도 대표적으로 이제 수명이 긴 나라고 우리나라도 일본보다는 조금 낮긴 합니다만은 강소하는 국가 중에 하나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2022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은 83.5세예요. 그리고 이게 계속적으로 늘어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한 유엔 예상으로는 2030에서 35년에는 85.5, 그리고 2040년도 넘어가면 87.0, 2050년이 넘어가면 88.4까지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이게 또 기하급수적으로 의료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의 노후도 생각했을 때는 딸을 통해서 이런 경제적인 것을 좀 해소하고 싶어하는 본능이 숨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댓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결혼할 때 무조건 남자가 집을 사오는 불공정 거래가 없습니다. 본인들 혹은 부모님 경제 상황에 맞춰서 결혼한다고 하네요. 답은 스시녀가 최고다라고 하셨는데, 예, 전에 그 몇 번 보여드렸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여기 내 집 마련, 혼수 걱정이 전혀 없는 일본의 결혼 문화, 집을 마련할 때도 형편이 나은 쪽이 더 부담하는 일본, 이렇고요. 그리스 같은 경우는 보통 와이프 부모님이 집을 사고 남편이 계속 일하고 돈 벌고 이렇게 이제 또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는 또 어떠냐? 부모 대신 자식에게 집을 마련해 주는 문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반드시 집을 장만해야 되는 문화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결혼할 때 우리나라보다 일찍 해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전세 제도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자가 아니면 월세인데 대부분 월세로 시작합니다. 거의 모두. 대부분이.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결혼 생활을 하면서 본인들끼리 열심히 모아서 그 이후에 자가를 마련하는 그런 문화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남자가 집을 준비해 오는 문화인데 우리가 이거를 정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어떤 교육의 문제도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한국의 교육 문화, 물론 이거는 일본도 똑같습니다. 주입식 교육이죠. 주입식. 그냥 무조건 뭐 A는 B다 하면 무조건 A는 B라고만 그냥 계속 그런 식의 교육을 받고,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독일 같은 경우는 질문, 토론식, 비판적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선생님이라든지 뭐 어른들이라든지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무비판적으로 저는 수용하는 게 우리나라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능동적인 사고, 비판적인 사고를 많이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또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
우리나라가 노벨평화상 한 번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노벨상을 받은 적이 없죠. 그게 바로 이런 교육제도의 문제도 있지 않는가라고 그렇게 생각되고, 이렇다 보니까 대한민국 남성들이 대한민국의 여자, 국가, 사회에게 계속적으로 가스라이팅을 받았죠. 그 가스라이팅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좀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무비판적으로 그대로 남자들이 많이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당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좀 전체적으로 그렇다고 봅니다. 한국의 결혼 문화, 그리고 한국의 연애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이게 옳지 않다라고 생각된다면 오른쪽으로 우리가 바꾸도록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다음 댓글을 보겠습니다. 결혼하고 싶다고 하니까 네가 능력이 없으니까 결혼을 못하지라고 했던 586 상사가 생각나네요 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좀 너무하죠. 이제 586대 같은 경우, 그분들이 취업할 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상조 호황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같은 경우는 대학만 나오면 대학 시절에 공부를 특별히 안 해도 대기업에 취업했던 좋은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586대 분들의 어떤 스펙, 대학대 스펙, 그리고 지금 젊은 청년들의 스펙, 이거랑 비교하면요, 레벨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만약에 586 분들께서 지금 스펙으로 취업 시장에 뛰어든다? 붙을 수 있는 분들 제가 볼 때 몇 명 안 돼요. 정말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보면은 서류에서 탈락해요. 면접 가는 분들도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시대 운이 없다, 요까지는 저는 인정하지만 능력이 없다라는 거는 이건 아니에요.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오히려 저는 미안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젊은 청년들이 그래도 양질의 일자리, 가고 싶은 일자리가 이렇게 줄어들게 만든 것에 대해서 기성세대로서 아이고 좀 미안하네, 어쩌겠노, 그래도 어쩌겠노 하면서 좀 참아라, 이게 맞는 거지. 능력이 없으니까 결혼을 못하지, 이거는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아요. 예. 다음 댓글을 보겠습니다. 경찰, 소방관 직군을 보면 여자들은 힘든 거 안 하면서 승진은 남자보다 더 빨리 하는 거 보면 참 열받습니다. 여자들은 그렇게 자기 권리를 찾으려고 투쟁을 하던데 왜 남자들은 투쟁을 안 하는지 제발 투쟁 좀 하세요. 50대 아줌마인 저도 동참할게요. 이렇게 써주셨고, 또 다른 분이 제 댓글로 저도요, 40대 아줌마도 동참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이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 기득권들, 그리고 정치권들 같은 경우 알아서 챙겨준 역사가 없어요. 목소리를 내고 투쟁을 해야지만이 그때서야 좀 듣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작다? 그러면 또 반영 안 해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내더라도 크게 내고 지속적으로 내고 계속적으로 투쟁을 해야지만이 정책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들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기득권이라든가 정치권에도 제가 요즘 아쉬운 게 뭐냐면 지금 젊은 남자들을 너무 극단으로 지금 몰고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최근에 어떤 문제 중에 하나도 뭐냐면 젊은 청년들이 일종의 희망을 잃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묻지마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냥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극단적인 것을 개인의 잘못이라고 생각했다면 아마 자살로 맞췄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안 된다, 그 불만을 사회에다가 던지면서 그러한 현상이 발생했어요. 일본도 과거에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었고, 그리고 신림역에서 그 아마 이번에 했던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자기가 나름대로 열심히 해도 안 된다는 말도 했어요. 그 친구는 이번에 서현역 같은 경우는 그 이야기를 했는지는 아직 제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 원초적인 문제는 바로 그겁니다. 사회에 대한 불만이에요. 물론 항상 어떤 사회에서 부족한 사람들은 반드시 발생합니다. 하지만 그들을 계속적으로 방치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그들이 그래도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너무 젊은 남자들을 극단으로 모는 거는 오히려 역효과만 난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다음 댓글을 보겠습니다. 요즘 페미 플러스 페미는 아니어도 그 사상에 깊게 동조하는 저자들만 봐도 정말 답이 없지만 그 부모까지 저 모양이면 정말 더 이상 길이 없다고 봅니다. 이거 결혼해서 와이프하고 처갓집 등살에 눌리고 갈려서
제대로 남편이 살 수나 있겠냐. 무슨 결혼한 남자가 재진 것도 아닌데. 이런 식이라면 어쩔 수 없이 그냥 국제결혼 적극적으로 가야만 현 세대의 젊은 남성들은 숨이라도 제대로 쉬면서 배우자하고 남은 평생 제대로 살 수 있을 듯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페미가 문제긴 한데 저는 페미가 아니지만은 이들에 대해서 동조하고 침묵하는 여성들도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제가 전에도 보여드린 적이 있지만 나치가 덮쳤을 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딱 그거랑 똑같아요. 지금 남자들도 버티다가 안 되겠다 하면서 이제 공격을 들어가는 거잖아요. 반격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지금 남자들이 선택한 게 뭡니까? 비혼과 국제이론으로 지금 많이 돌아가고 있어요. 페미에 대해서 본인은 페미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페미 때문에 본인에게 이익이 있다고 생각하는 여성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침묵하고 있죠. 동조하고 있어요, 사실상.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거 소탐대실이에요. 당연히 이득을 본 거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게 되면 남자들이 대한민국 여성을 계속 거부해요. 비혼 그리고 국제결혼으로 빠지게 되면 정말 많은 여성들이 결혼을 못하는 사태가 발생해요. 지금 그런 식으로 간다면 일본이 18, 19 정도까지 생애 미혼율, 50세까지 결혼 못한 여성이 그 정도까지 나왔는데 지금 최근에 젊은 2030들의 연애율을 보면 일본보다 더 심각하거든요. 일본보다 더 연애를 안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로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성들 중에서 생애 미혼율 50까지 결혼을 한 번도 못하는 여성들이 10년, 20년 뒤에는 20%를 훨씬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여성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남자들은 그래도 뭐 몸빵으로 해서라도 어떻든 간에 먹고 살 만한 능력이 돼요. 아니면 뭐 국제결혼으로 빠지면 되지만 근데 그것도 안 되는 경제력이 안 되는 여성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힘든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보면 제 댓글에도 그런 글이 많이 달리는데 먼 훗날에 아마 결혼 못한 여성들끼리 노인이 되면 피 튀기는 박스 죽기 전쟁이 예상된다. 이런 글들이 간간히 올라오거든요. 저도 제가 볼 때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가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하여튼 침묵하는 여성들도 이런 식으로 가면 본인들도 나중에 뭐 그나마 결혼했으면 다행인데 결혼 못한 여성들 같은 경우는 결코 이게 여러분들한테 도움 안 되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